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이 301번째 동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수업하는 걸 전부 다 올리기도 하고 혼자 찍기도 하고 또는 어떤 거는 수업으로 올리기가 적당하지 않아서 삭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300번째 이거를 하는 건 이거 만들고 나서 15년 걸렸거든요. 이거 글쓰기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글쓰기 자부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원리를 가르쳐 줄 때 이걸 만들고 20년이 걸려서 아이들 이제 교육에 대한 전체 고리가 연결됐는데요. 출발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소개합니다. 그래, 글이 그런 거구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글을 왜 쓰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동아쌤은 사람의 사람. 근데 여기다 아만 띄면 삶. 그치? 이 미음이 동그랗게 동글동글 굴려서 세상에 굴러가면 사랑. 사람이 삶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 똑같죠? 그래서 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글을 쓰고 배우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쓰기가 가장 쉬웠어요. 그래서 가장 쓰기 쉬운 행복한 글쓰기를 위해서. 그래서 잘 읽어야 잘 쓰죠. 잘 쓰게 되면 또 잘 읽게 됩니다. 쓰기를 배우게 되면 읽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배움입니다. 배움이랑 같이 등장하는 여학생은 놀순이입니다. 놀순이. 배움이와 놀순이. 그래서 배움이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인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국어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모든 이론들을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키는데 20년이 걸렸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하, 사람이 글이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있죠. 그걸 가지고 글쓰기 원리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글쓰기 원리들을 여기서 파생해서 사람이 하는 일로 사람마다 다 다른 걸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사람이 있으면 생각이란 걸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니까 생각의 기준들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글쓰기를 가르쳐주니까 어떻게 읽어? 하고 읽기가 달라지는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 설명하지는 못하고요. 어쨌거나 그쵸? 왜 읽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쵸? 행복해지기 위해서. 쓰기가 가장 쉬웠어요. 보시면 4대 갈래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인데요. 제일 처음에 태어나면 듣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하고 엄마 이렇게 엄마 그래서 미음 때문에 엄마라고 가장 먼저 하죠. 숨을 들숨과 날숨 하다가 엄마 하다 보니까 엄마라고 했다고 좋아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글자를 배워서 읽고 읽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후로 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이만큼 하고요. 말하기 이만큼 하고요. 읽기 이만큼 하고요. 읽기도 더 많이 하지만 쓰기는 이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늘리려면 쓰기를 이만큼만 늘리면 이게 이만큼씩 늘어납니다. 한계에 도달했던 것이. 그래서 쓰기 원리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쓰기를 하다 보면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보면 대학 입시에서 듣기는 영어 듣기 평가 이런 거죠, 그죠? 말하기는 그죠? 면접에서 하죠. 질문 면접, 심층 면접에서. 쓰기는 논술로 평가하죠. 그죠? 수학 시험 거의 읽기만 나오기도 하는데 잘 읽으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쓰기를 조금이라도 배우면 읽는 능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논술 쓰는 방법, 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근데 쓰기 배우는 거 망설이는데, 그쵸? 태어나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다 해봤잖아. 듣기 해봤지? 맨날 듣지? 말도 해봤지? 읽는 것도 맨날 읽지? 이거만 안 해봤잖아. 이거를 하면 나머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쓰는 능력이 굉장히. 근데 왜 쓰기를 배우냐? 자,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썼는지 모르면 어떻게 읽어? 자,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맨날 내가 들어. 말하는 사람 말해보면 들을 때 이렇게 들어야지. 그치? 말하는 사람 입장이 돼봐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읽어야 돼. 읽으려면 뭐 해야 돼? 쓰는 사람 입장을 알아야지. 그치?
그래서 쓰기를 배우면 나머지가 는다는 거야. 상대방 입장을 알 수가 있잖아. 어떻게 써놨는지 아니까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게 역지사지야. 역지사지가 바꿀력. 그지? 역지, 그것. 이거는 지자 이렇게. 그것을 바꿔서 세지. 그것을 생각해라. 그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쓰는 사람의 입장, 작가의 입장, 작가 쓰는 입장, 출제자의 입장을 알면 학생이 더 잘 풀겠지. 그러려면 출제의 입장을 읽으면서만 어떻게 해. 한번 자기가 출제를 해보든지 한번 써보든지 그러면 출제자의 입장을 순식간에 알 수가 있잖아. 그잖아? 그래서 다덕, 다작, 다상량이야. 구장수의 삼다가. 많이 읽었어. 그지? 생각도 많이 했어. 읽으면서. 맞아? 근데 다작만 안 해봤어. 쓰는 것만. 그래서 이게 너무 편중됐다고. 교육이. 그래서 쓰기를 아주 쉽게 가르치고 싶었다고, 선생님이.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 이거 만들어 놓고 너무 뿌듯해갖고 술도 먹고. 여러 가지 했어. 자, 보면, 이제 배움을 만드는 것부터 여러 가지 보상. 여러 가지. 이게 글이 동적 구조고 살아있는 구조라 그래. 유기체라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고. 근데 어쨌거나, 이거 하면 이론적인 거고. 그지? 글. 볼게. 자. 하나만 생각하면 돼. 글은 사람하고 똑같다. 뭐라고? 뭐하고 똑같다? 사람. 자, 그러니까 배움의 얼굴이야, 얼굴. 그럼 보통 글쓰기의 기본을 배울 때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배우지? 설명문에서 이렇게 배우거든? 처음, 중간, 끝. 그러니까 논설문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들어봤지? 그래서 3단 구조로 배울 때. 자, 그러면 이 얼굴을 처음인 서론은 뭐냐? 배움의 얼굴은 처음인 서론이고 중간, 본론은 두 팔 몸통은 본론이고 다리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비유해서 알려주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름은 사람이지? 사람 너 이름 있지? 네? 글도 뭐 있어야 돼? 제목 있어야 돼, 제목. 그치? 그러면 이름에서 네 특성이 있는 것처럼 제목도 주제, 눈이야. 주제로 들어가는 눈이야. 주제에다가 주제. 주제는 뭐냐면 주인 주자야, 펼칠 자야. 그러니까 중심 생각이야. 중심 생각을 뭐라고? 중심 생각을 펼쳐놓은 거야. 그러면 중심 생각으로 들어가는 눈이야, 제목이. 그치? 그러니까 글의 핵심이고 특징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네 중심 생각이고 특징이지. 그러니까 너한테 이름을 칠 때 어떻게 살아라 하고 이름을 져준다고 나중에 처음에.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주제지. 맞아? 자, 두 번째, 얼굴은 뭐냐? 얼굴은 증명사진이지. 그러면 사진 붙일 때 전신사진 다 붙여야 돼? 얼굴만 붙이면 돼? 그런 것처럼 서론이 글 전체를 표현한 거야. 글 전체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론만 보면 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얼굴 본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찍었는데 키 큰지 작은지 알아? 잘 모르지. 그런 것처럼 글의 길이 이런 것도 잘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글 전체가 증명사진처럼 보여준다고. 그래서 서론이 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자, 그러면 서론에 뭐가 있냐면 얼굴에는 뭐뭐 있어? 눈 있어? 코, 귀 있어? 입 있어? 글도 이 세 개가 있어야 돼. 자, 눈으로 너는 뭘 봐?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지? 마음의 창문. 그지?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첫 문장이 눈이야. 첫 문장은 그 글의 창문이야. 눈 보면 흐릿한 것처럼 글을 보면 흐릿해, 첫 문장 보면. 응? 늘 보면 호기심이 반짝반짝 첫 문장에 있으면 그 글 자체가 호기심이 반짝반짝 있어.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야 돼. 작가가 중심 생각을 암시해서 작가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딱 첫인상을 보여주면서 뭘 바라보는지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눈 보는 거랑 똑같아. 처음에 눈 보면서 쟤 떠낸다. 대충 생각하는 것처럼 대충 다 글을 생각하는 이 첫 문장이 눈이야. 이걸 탄탄하게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글쓰기 변형된 거 이런 거 공부본만 알아줘. 문제 풀 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설명 주는 거. 그지? 300회 기념 촬영, 301회 기념 촬영에 네가 뽑힌 거야. 자, 그러면 눈 말고 눈은 뭐라고요? 첫 문장이라 했지. 그러면
자, 내가 바라본 게 있어. 내 눈으로 바라본 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돈 주세요 하고 있어. 그걸 딱 쓰면 뭐 쓰고 싶은 거야, 주제를. 그걸 바라봤으니까 내가 호기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제가 뭐야?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 되나? 이건 나라의 탓인가? 그치? 그런 것처럼 사진으로 한 장면을 딱 찍어서 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잖아. 그런 것처럼 첫 장면이 딱 잡히는 거고, 그러면, 자, 내가 뭐라 그랬어? 어떤 가난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돈 주세요 하고 바가지놓고 엎드려 있지. 그게 첫 문장이잖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다 할 수 있지. 내가 도와줄까? 말까? 그치? 저 사람 왜 저렇게 있지? 저 사람 탓인가? 세상 탓인가? 그치? 이런 것처럼, 봐봐. 눈이 두 개고, 코도 두 개고, 귀도 든데 입이 하나라는 이유는 좋은 거 나쁜 거 다 보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듣고, 좋은 냄새 나쁜 거 다 하는데, 바른 말만 하라고. 그래서, 코와 귀는 나쁜 쪽, 좋은 쪽, 찬반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눈에서 코, 귀로 연결돼서 입으로 하나로 모이게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호기심을 했으면 그런 것들을 다양한 관점도로, 두 가지 이상의 관점도로 써줘야지 그걸 연결하는 거. 봐봐. 눈으로 하나를 딱 봤어. 그랬더니 여자야, 쌤 눈이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봐야지. 그래. 한 눈으로 한 물건 보잖아. 한 물건을 봤어. 근데 이거 좋은가? 나쁜가? 그치? 그렇게 생각하지? 이거 살까? 말까? 그치? 그렇게 됐을 때 이거 봐. 좋은 소리 들어봐. 이거 사. 왼쪽에서. 이쪽에서. 그거 사지 마. 양쪽에 다 그 마음이 싸우지? 천사와 악마가 싸우듯이? 그게 귀 두 개, 코 두 개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살까? 말까? 뭘까요? 장사한테 그렇게 안 하지. 주세요. 막 안 사요. 그러지. 그게 입이야. 입. 바른 말만 하는 거야. 자신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야. 서론의 마지막 문장에다가 내가 뭐에 대해서 쓰고 싶은지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걸 언급하는 거야. 그래서 서론에는 세 문장이 있으면 돼. 뭐라고? 첫 문장은 눈, 호기심 유발. 그 다음에 찬성, 반대. 뭐 두 개 다 써줘야지. 그 다음 입. 그래서 내가 왜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논설문 문서야. 설명문 문서. 쉽지? 그러니까 쓸 때는 처음에 나 글 쓰기 못해. 그랬을 때는 그거만 생각하면 돼. 눈 써. 양쪽 귀 써. 그지? 입 써. 입 쓰면서 왜 그게 필요한지 얘기해야 되잖아, 엄마한테.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야 돼요. 이렇게. 맞아? 응? 그러니까 서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눈 한 문장, 찬성 한 문장, 반대 한 문장, 필요성, 왜 필요한지 3문장,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하고 5문장. 그럼 저절로 글돼요. 실제적으로 이 배우미를 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논술대회 나가고 전국대회에서 상 타는 선생님들도 있어. 옛날에 선생님들 수업할 때. 이거 선생님들 많이 수업해줬어. 깜짝 놀라. 신기하다고. 자, 본론은 가장 기본적으로 쳤을 때, 그럼 봐봐. 자, 얼굴은 다 했지, 이제 증명사진. 그러니까, 이 눈은 글 전체 서론과 비슷하고, 이 두 개는, 귀는 본론과 비슷해. 왜? 이렇게 찬성 얘기했으면 이쪽 왼팔 뭐요? 찬성. 자, 이 반대 얘기했으면 이 왼팔, 오른팔은 뭐요? 반대. 맞아? 근데 내 몸통은 찬성과 반대. 내가 찬성을 하면 이걸 몸통 때릴 때는 난 찬성. 내가 반대를 할 때는 내가 반대. 이해됐어? 자, 찬성 5가지고요. 반대 2가지인데요. 저 찬성이에요. 찬성 2번 나오지. 네? 더 많이 나와, 찬성하는 게. 자, 반대 5가지고요. 찬성 3가지인데요. 저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저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반대 2번 나오잖아. 글 쓰는 게. 그러니까 찬성 쓰고 싶으면 뭐부터 시작해? 찬성. 그 다음 반대 쓰고 반대 다 제낀 다음에 저 찬성이에요. 이렇게. 반대 쓰고 싶으면 본론에다 반대 쓰고. 그지? 찬성 2가지 하는데 이거 아니고요. 저 반대예요. 찬성이에요. 이렇게. 그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팔에는 중간에 두 팔과 몸통이 있잖아. 맞아? 그러면 A가 찬성이면 B는 반대고 A가 찬성. 그럼 찬성글. B가 반대고 A가 찬성인데 이거 A 다 제끼고 B라고 다시 얘기했으면 나는 반대글.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런데 아까 이 A하고 B 어디서 얘기했어? 이렇게 귀에서 얘기했지 잠깐.
여기는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자세히 얘기할 뿐이지. 본론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본론은 다양한 얘기 두 가지 이상의 의견, 찬성 반대 의견. 그래서 두 귀나 코에서 얘기했었지. 양쪽 의견 A, B.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두 팔은 서로 다른 두 의견이에요. 봐봐. 논술은 육하원칙으로 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왜 언제 왜 어디서 왜 무엇을 왜 어떻게 왜 이것도 누가 왜 언제 왜 어디서 왜 무엇을 왜 어떻게 왜 그러면 이쪽 왜하고 이쪽 왜하고 이유가 서로 다르지. 충돌하는 이 가운데 논술이 있는 거야. 그치? 두 입장이. 그러니까 찬성 애들 이유 육하원칙, 반대하는 애들 육하원칙 이렇게 쓰면 되지. 글을 그럼 충분히 길게 쓸 수 있지. 자, 그런데 그러면 두 팔은 알겠어. 찬반이야. 그지? 그럼 몸통은 뭐예요? 몸통. 자, 사람이 태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배꼽이 있어야지. 배꼽 없으면 요정이지. 아니야? 응? 자, 탯줄을 이용해서 배꼽이 있잖아. 이 사람이 배꼽이 핵심어요. 이 배꼽이 들어가는 문장이 핵심 단락이야. 중심 단락. 이게 뭐라고? 결론이요. 그러니까 찬성 쓰고 반대 쓰고 이거를 비판해. 그럼 까빠가 생겨. 왕자. 찬반 합쳐서 또 찬반 합.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글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복잡하게 안 하더라도 이렇게 했어. 찬성이고 반대 있으면 찬성해야 되는데 이 찬성의 이유에 여기가 배꼽이 들어가야지. 생명탄생의 비밀처럼 글탄생의 비밀. 배꼽. 핵심어. 주제 문장의 핵심어. 배꼽. 그지? 근데 봐봐. 찬성은 이쪽에 썼지만 반대도 이렇게 썼지만 내 중심에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 중심 문장. 난 찬성. 반대 썼으면 찬성했으면 나 중심에 와야 되잖아. 난 반대. 이렇게 쓰면 간단한 글이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단위는 뭐냐? 보통 이렇게 책을 쓰면 500페이지야 이게. 서론은 100페이지. 본론은 400페이지. 그리고 결론은 50페이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요약해서 여기다 써야 돼. 결론적으로 하면서 요약해서. 똑같이 마지막에 다리 두 개 있지. 걸어갈 때 둘 다 중심을 짓냐? 한쪽 다리에다 중심을 짓냐? 한쪽을 딱 쉬고 한쪽 발은 들지. 그러면 몸무게 체중을 뭘로 들고 있냐? 한쪽 다리로 걸어갈 때. 그치? 한쪽 다리로 드는 게 이게 뭐라고? 핵심 요약. 여기다 다 요약을 해. 그런데 생각해봐라. 이렇게 걸어가는데 한 걸음 갔어. 여기에 더러운 물인데 그거 밟을래? 이거는 피해야 된다. 그래서 대안. 나머지는. 위험을 피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자고. 대안. 이걸 대신하는 안건. 대안이라고. 보완 전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결론은 왼쪽 다리는 요약하면 나머지 오른쪽 다리는 보완 전망하지. 앞으로 이쪽 길로 가야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건 모든 걸 압축해야지. 그치? 두 번째 길은 뭐야? 부족한 점이나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전망해줘야지. 이렇게 돼 있어. 전부. 사람하고 똑같아, 글이. 기가 막히게 똑같아. 그러면, 응? 나중에 이제 그려가지고 한 번 더 그림으로 해줄 텐데, 어쨌든, 더 들어가서 보면, 피부는 뭘까요, 피부? 문체입니다, 문체. 피부. 화장하면 화려체, 화장 안 하면 건조체, 꾸밈이 없으면. 이런 것처럼, 글이 보이는 스타일이야, 작가의 개성. 관절은 뭘까요, 관절? 접속사입니다. 글이 변하는 방향. 연결어 접속사. 손가락 5개는 뭐라고? 예시입니다. 예시. 구체적으로. 예시. 1, 2, 3, 4. 근데 척추는 뭘까요? 척추. 자, 보세요. 이게 사람이 있어. 그럼 서론의 첫 문장. 그리고 서론의 두 번째 문장. 귀하고 코. 서론의 마지막 문장. 이렇게 3개 있으면 된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찬성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예시가 있어야 되죠? 자, 반대가 있어야 되죠? 예시가 있어야 되죠? 여기 몸통이 있어야 되죠? 배꼽 본론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찬성, 반대, 찬성.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걸어갈 때 전부 다 체중을 유지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보완 전망을 하고, 그 다음에 갈 방향을 딱 정해야죠? 이해됐어요? 근데 그럼 주제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보는 관심 있는 눈, 첫 번째. 그 다음에 입,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척추, 중심, 배꼽을 통과하는. 그 다음에 여기 결론. 여기 결론 있고, 배꼽에 결론 있고, 입에 결론 있고, 눈에 결론이 있습니다. 주제가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척추뼈가 몸을 지탱하는 것처럼 전체를 흐르는 주제가 몸을 지탱합니다. 그거를 주제로 일관되게 라는 뜻입니다. 주제 일관성. 쌤이 배꼽 뭐라고 했어요? 배꼽을 세 글자로 핵심어. 주제요. 그것 때문에 글쓰기를 했다고. 자, 그 다음에 팔은 안으로 굽지. 자, 이렇게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안으로 굽는 거라. 그지? 바깥으로 못 굽잖아. 그런 것처럼 내용은 통일되는 거야. 통일되는 문장으로. 찬성은 찬성끼리 쓰고, 봐봐. 반대는 반대끼리 쓰고, 그런 거. 그건 이제 통일성이라고 그래. 자, 머리카락은 뭘까요? 머리카락? 뒷모습 머리카락. 표지입니다. 표지 디자인. 헤어는 표지 디자인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통 사람들 안에는 뼈가 있죠? 이렇게 뼈가 있고 관절이 이렇게 있어. 관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살이 붙어 있죠, 피부가. 맞지? 요 뼈는 필수 성분이라고 그래, 필수 성분. 꼭 필요하고. 그러면 요 살, 부속 성분, 부수 성분이라고 그래. 필수 성분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뭐 이런 거야.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관용어, 부사어, 뭐 이런 거는 부속 성분이야. 그래서 뼈하고 살들이 뭔지를 알 수 있어. 아, 그러면 옷을 입지, 옷. 사람. 옷 입는 게 표현법이야. 비유법, 직유법, 변화법, 강조법. 근데 뭐 서론본론 결론 쓸 때 전부 다 사람들이 똑같이 써서 찍어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옆으로도 돌고 이렇게 찌르고 막 그러지? 에? 그런 것처럼 다양한 글들이 있는 거야. 물고 나서 보이게 한 글, 옆으로 선 글, 한 팔 든 글, 앉아있는, 쪼그려 앉아있는 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글 속에 흐르는 생각들도 다 배경지식에 따라 다른 거야. 자, 그러니까 사람하고 연결해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글을. 그러니까 사람과 연결해서 글을 쓰잖아. 그러면 이해가 굉장히 잘 하더라고, 아들이. 그래서 쓰기 배울 때도 순식간에 배울 수가 있어. 자,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글을 쓰는 걸 하는데, 그래서 쭈르륵 읽는 걸 배워,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읽는 법. 글쓰기. 많이 읽고, 정확하게 읽고, 뽑아서 읽고, 통으로 전체를 훑어서 읽고, 소리 내서 읽고, 소리 안 내고 읽고, 빨리 읽고. 빨리 읽는 거 반대는 지독. 묵독 반대는 소리 내었으니까 음독, 낭독. 통독 반대는 뭐 부분독. 발췌독은 뽑아 읽는 거, 발췌독. 정독. 근데 그거 알아? 속독하면서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 속독하면서도 정독할 수 있어. 자, 어쨌든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 뭐 비평 방법도 그렇고 읽는 방법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아. 근데 오늘 글쓰기만 해주는 거야. 글쓰기. 그치? 자, 글쓰기의 다양한 이론들을 가지고 각각의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건 다 빼고 사람마다 다르다고, 다른 거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가르치면 봐봐. 시는 노래야, 노래. 배음의 노래. 그래서 리듬 있는 음률성으로, 짧은 가사로, 마음의 그림으로 그려서 회화성으로 행과 영을 구별해서 얘기하는 거고, 수필은 배음의 산책이야, 산책. 그래서 아무나 장소 시간 자유롭게, 그지? 무형식의 형식으로 소재를 다양하게 보면서 생각하는, 주변을 잡다하게 기록하는 거야. 소설은 배우미가 등산하는 거야. 등산. 이렇게 등산하면서 발단, 전개, 절정, 위기, 절정, 결말. 자, 봐봐. 내가 놀 수는 있다고 그랬지. 배우미하고 놀 수니하고 여기서 출발 단계에서 만나. 발단. 그래서 굴을 전, 10개에서 전개로 가. 그런데 여기서 깡패를 만나. 위기. 나쁜 사람 만나. 그래서 막 도망가.
그래서 절정 꼭대기까지 갔거든? 근데 배우미가, 맞으려고 그러니까 놀순이가 얌전하게 있다가, 일어나면서 딱, 바바바박 했어. 그랬더니, 배우미가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오, 사랑해, 놀순아. 그러고서 산 밑으로 내려왔어. 결론. 끝. 잘 먹고 잘 쌌다. 이게 소설이에요. 그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글쓰기의 기초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다 사람에 연결해갖고, 모든 국어 이론을 다 연결할 수 있어. 이게 20년 걸렸어. 이론 만드는데.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기 편하고, 애들도 이해하기 쉽고, 비유를 해서 적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논술과 글쓰기, 논술이 글쓰기인데, 글쓰기와 글 읽기와 공부하기 하고, 하는 방법을 전부 다 사람에 연결해서 만들었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건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스크랩으로 가르쳐 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 배움이나 놀순이가 뭔가를 하는 게 문학이고, 그러면 그 배움이나 놀순이가 생각하는 생각의 기준들.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동구 서구니까, 동양 서양이니까 공간, 옛날하고 지금이니까 여기는 시간, 여기는 인간, 이렇게 상식의 삼관과 육하 원칙과 문장 성무가 다 연결된 판단의 기준들. 그래서 한번 녹화 그냥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 이거는 기억해. 여기는 공시라고 그래. 공통시간이니까 공간. 공시적 접근법. 맨날 들었어. 이거는 시간을 통과해서 통시적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이런 생각하는 기준들도 만들었지. 자꾸. 그래서 이렇게 쓰기를 일정 부분 배우면, 어떻게 읽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렇게 읽어야겠구나. 논설문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여기에 주제가 숨어있겠구나. 이러니까 이렇게 비문학 독해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예시를 다룰 때는 이런 이유구나 하면서 글쓰기를 쓰는 이유를 알게 되면 명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배우게 돼. 그래서 본인이 써보면 읽을 때, 와, 이 사람 잘 썼구나. 이거 쓰기 힘든데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기본을 배우는 데는 논술 쓰기를 배우는 게. 근데 논술 쓰기라고 막 자유롭게 막 쓰는 건 초등학교 때 하는 거고, 설명문 아니면 논설문, 쉬운 논설문이라도 논설문을 써보면 나중에 말하기 대회, 토론 대회, 글짓기 뭐 이런 스펙, 대회를 나가게 되니까 수행평가 이런 거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 까먹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라고? 옛날 전화 보는 거야. 이것도 010-3938 3736 그래서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뭐는 기억해야 돼? 글은 뭐라고? 사람이라고. 그래서 얼굴은 뭐라고? 서론. 몸하고 다리는, 팔은 뭐라고? 본론. 다리는 뭐라고? 결론. 그래서 얼굴에는 세 개가 필요해. 눈, 첫 문장, 코하고 귀는 찬반, 입, 내가 뭐 말하고 싶은가. 그 세 가지. 그 다음에 몸통은 세 단락이야, 보통. 찬성 단락, 반대 단락, 몸통. 내 주제가 되는 중심 찬성 단락. 혹은 반대 단락, 찬성 단락, 내 중심이 되는 반대 단락. 그런 다음에 한쪽 다리에다 다 요약 정리하고, 나머지 다리는 보완하고. 보완은 보조해주고, 전망하고. 이해됐어요? 글쓰기가 뭐랑 비슷하다고? 사랑.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